지금 파닉스 라인에 있는 아이들 학습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닉스 단계나 아니면 공터 영어에 처음 들어오는 학생들은 이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세나 7세나 8세는 레벨 이렇게 맞추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너 이거 하고 있을 때 우리 친구는 이거 하고 있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레벨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게 좋고, 그게 학원 1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할 때는 특강 개념처럼 일주일을 먼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또는 한 달을 이렇게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런 과정이 한 명, 두 명밖에 없으면 아이들이 조금 모으면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표 운영하실 때.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 수업을 해야 하는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그러면 정규 시간이 2시부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가 친구 한 명 더 데리고 오시면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최소 2명, 3명 정도를 모으시고 2, 3명이 찼어요. 그러면 1시 있죠. 1시. 시간 라인이 안 나오면 1시 라인에 먼저 이런 그룹 수업 형태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앞쪽에 프리 수업 형태로 해서 이렇게 깔아주셔서 기간이 끝났어요. 그게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가장 베스트는 한 달이 좋아요. 한 달은 1시에 이렇게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부터는 2시 라인으로 3시 라인으로 이제 배정돼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시간표 운영을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패턴 라인의 수업은 아이들이 초창기 학원에 들어와서 같이 그룹 수업하면서 습관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인지가 된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수업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안내드리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표현을 계속해서 인풋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그 인풋된 표현을 가지고 계속해서 누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화상으로 별도의 시간을 조금 마련하셔서 레귤러 시간만으로도 지금 우리 친구들이 빠듯해요. 60분 레귤러 가시게 되면은 빠듯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 있었죠? 그래서 말을 훈련시켜주는 1대1 선생님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막 인풋했어요. 그죠? 그럼 그걸 응용해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제 막 재미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화상 선생님, 1대1 화상 선생님이 가장 잘 효율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레벨이 여기 레벨이에요. 그래서 월수금 우리 친구들이 레귤러 이 수업에 플러스 화요일 또는 목요일은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24분짜리 2개 하면 30분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되셨을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간표를 운영하실 때 우리 친구가 파닉스 라인으로 60분 또는 90분 이렇게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 때 60분 3일이 시간이 어쩔 수 있으세요? 시간이 좀 부족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약하다 라고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30분을 붙여서 화상 선생님과 발화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90분 레귤러 60 30분 원어민 선생님과 말하기 시간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는 필리핀 선생님과 진행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미국의 얼굴이 허연 그쵸?
네. 아이비리그의 출신 이런 분들.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런티가 돼야 돼요. 1000명의 학생 정도가 이용하는 거다.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하면, 비용을 조금 많이 낮춰서 양질의 학습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야기 중에 있는데, 개런티가 충족되지 않게 되면 시간당 비용이 엄청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미국 분들의 생각은 1대 N 수업, 1대 N 수업을 더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당 3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1대1로 할 때. 그러면 1대6 수업이면 저희 생각은 내려가야 되잖아요. 3 곱하기 6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사고는 3 곱하기 6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1대1 쉬운데 1대6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냐? 얼마나 힘든지 아냐? 6배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이 안 통해요. 짜증나게. 그래서 이야기 중에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우리 친구들이 뭐 발음이라든지 이런 건 이쪽에서 교정을 하고 하니까 지금은 말하는 대화 상대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60분 끝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하루여도 괜찮습니다. 이틀이어도 되고 3일이어도 괜찮고 이틀은 60분하고 하루는 90분이에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조금 배정해 보시는 게 좋다. 되셨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패턴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표현을 익히는데 궁금해요. 자꾸 문법적 요소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GK003이 지나서 4, 5 하실 때는 저희가 스킬 레슨 열어드렸어요. 그래머나 라이팅 열어드렸잖아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 확장 수업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표를 운영하셔서 강좌 수가 레귤러가 있어요. 플러스 그래머, 플러스 라이팅, 플러스 원어민 선생님과 화상 스피킹 이런 식으로 플러스 알파를 하시면 시간이 부족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충족해서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최종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파닉스 아이들은 그룹 수업으로 습관을 같이 잡아주자.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체득됐어요. 그러면 온라인 강의실에서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잘 내 거로 소화하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내 거로 체득하는 시간이 가장 절정인 시기는 GK003, 4, 5의 패턴을 다루는 시간이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9개월 동안에 우리 원장님들은 책에 있는 표현들을 정리하셔서 그 표현들을 누적해서 아이들이 잘 말하는가를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걸어주는 수업이 좋다. 그래서 GK003 시작할 때 우리 친구들이 스피킹과 리딩의 표현을 갖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원어민 선생님 30분씩 1회, 2회, 3회 아이들이 올 때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시간이 30분밖에 안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게 아이들 붙여서 60분 레귤러, 30분 1대1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90분 형태대로 하시고 그렇게 3개월이 지나면 GK004 들어가시잖아요. 그때는 플러스 1 또는 플러스 2일 하셔서 그래머나 라이팅 확장 수업으로 플러스 알파 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4라인에서는 그래머를 붙여주시는 게 좋고 GK005 라인에서는 라이팅이 들어가요. 교재 안에. 그래서 확장 수업 하실 때 라이팅, 스킬 레슨에 있는 라이팅으로 우리 친구들을 확장 수업 하시는 게 낫다. 플러스 알파 수업 하는 게 낫다. 좀 정리되셨나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 바로 진행할게요. 네. 지금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간표 형태가 지금 이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미지화 시켰으니 각 레귤러 수업 월수금 진행하실 때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운영하시는 이제 샘플 시간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시간이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90분 수업으로 안내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죠? 60분 레귤러 하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1대1 원어민 선생님과의 수업으로 관리를 받는다 라고 해서 30분 이제 그 수강료를 더 이제 발행하시면 되고요. 발생시키시면 되고 거기에 12분짜리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들의 학습을 간단히 점검해 줘야 되는 앞뒤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확장시켜서 요일별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단계별로 어떤 수업으로 연계해서 학습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텐데 그 수업이 이따가 오후에 이제 해당 보여주시는 이런 과목에 대한 수업을 라 수장님이 시연해 주실 거다. 라이언 수장님께서 시연해 주실 거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90분을 운영하실 때 샘플 시간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60분으로 구성을 한다라고 하시면 지금 이제 잠깐 사진 찍고 계시니까 찍고 바로 넘길게요. 그래서 이건 이제 90분 월수금 운영안에 대한 샘플 시간표. 그 다음에 60분을 진행하신다라고 했을 땐 주 5일 등원인 거잖아요. 그쵸? 주 5일 월화수목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성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센터 상황에 맞게 시간표를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이제 넘겨도 괜찮을까요? 네. 자, 그럼 저는 이제 어떤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 거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60분 레귤러 수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이제 아까 보셨던 이 90분 수업, 어떻게 원어민 수업까지 이제 이어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이 파트는 제 파트가 아니니까 그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레귤러 수업은 일반적으로 60분을 구성하는 게 맞죠. 그쵸? 그런데 정규 60분을 하고 나서 앞서 보여드린 월수금 수업을 확장시켜서 지금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그거예요. 학습을 이어서 조금 더 관리하고자 하니 이번 겨울 방학이니까 특별 관리반으로 만들어가지고 90분을 습관 잡아주셔라. 신학기 때는 아예 90분으로 그러면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해 주신 거고요. 그걸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정규 60분은 그대로 갈 거예요. 맞죠? 그리고 30분 추가 수업을 할 때 우선 1번 원어민 화상 수업으로 많이 발화를 끌어주는 거.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모든 단계에서 어떤 과목이 추가됐냐? 스피킹이라는 과목이 추가됐어요. 그쵸?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이 학원에서 충분히 훈련시켜 주실 수도 있고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롤플레이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또 뭐예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한 번 더 관련 내용으로 이야기 나눠보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패턴에 맞춰서 스토리도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선생님과의 비디오 튜터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 시간은 실제로 12분일지라도 학원은 실제로 앞뒤 관리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렇게 운영을 하실 때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 1인 구조, 나 혼자 운영해야 돼. 그럼 그럴 때 시간표가 겹치면 안 되겠죠. 혼자 컨트롤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어떻게 그려보시면 되냐 하면 컴퓨터 개수는 센터 상황마다 다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레귤러 진행 60분 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타임에 90분 듣는 아이들이 원어민 화상 수업을 해요. 예를 들면 화상 수업까지를 매일 붙였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원어민 화상 수업을 하러 들어왔어요. 다음 타임 아이들이 들어오죠, 동시에. 그쵸? 들어오고 나면 이때 컴퓨터 대수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러면 비디오 튜터 수업 끝난 친구들은 체크업 받고 어떻게 해요? 나가겠죠. 30분 단위로. 맞나요? 자, 30분 단위로 이제 인아웃이 중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는 수업 운영한 자체를 지금 30분 안에 이 60분의 관리를 30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들께서 학습관을 먼저 체험해 보신 경우에는 실제로 코스 학습을 진행해 보시면 평균 시간이 25분 정도 나와요. 맞나요? 전체 단계별로 평균 킨더는 25분 정도 나오고요. 그 아이의 어떤 뭐 상황에 따라 30분 정도 안에 학습이 마무리되게끔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드 단계에 가면 이제 그 문장의 개수에 따라서 30분 정도가 어쨌든 그레이드는 걸릴 거예요. 그러면 학습을 절반, 자기가 이제 미국 학교를 하는 시간을 30분으로 생각하셨을 때 아이들이 그 다음 알람이 울릴 거잖아요, 저희들에게. 알람이 울리면 그 다음에 뭘로 해요? 그룹 수업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관리하는 형태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오프 수업으로. 그쵸? 그렇게 됐을 때도 비디오 튜터를 듣고 난 아이들은 그 이후에 바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시간표?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구조가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린 거고요. 예를 들면 상황이 사실 그룹 수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 또는 선생님이 계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예 확장으로 원어민 화상만 30분씩 3번 붙이셔도 되고 다른 관리 학습으로 이어가셔도 되고 또는 확장 수업으로 선택해서 운영하셔도 되게끔. 그래서 약간 이건 샘플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럼 저는 이제 그 60분 수업 운영안에 대한 걸 간단히 안내를 드리면 지금 보시는 이 플로우는 60분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센터가 보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90분의 수강료를 발행시켰을 때는 옆에 보시는 30분 동안 그 확장이나 1대1 튜터나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이 학원에 등원해가지고 어떤 플로우로 진행되는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왔을 때 저희는 우선 5분 동안 전일에 배웠었던 무엇을 진행하죠? 테스트를 진행하죠? 자, 교재 테스트는요, 퀴즈를 내도록 할게요, 또. 퀴즈가 재밌네요. 자, 테스트는 모두 다 볼 수 있다. OX. X. 기존 원장님들은 전부 다 X예요. 그쵸? 맞죠? 기존에는 테스트를 모두 다 볼 수 없었어요. 없진 않았고 파닉스 할 때는 5-4를 테스트로 활용하십시오라고 저희가 권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이제 달라진 2.0 교재는 테스트 페이지를 지정해드렸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5분 동안 테스트를 볼 때 모든 단계의 아이들이 내가 어디를 테스트 보는지를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테스트 시간은 공통적으로 5분, 단계가 섞여도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테스트를 보고 나면 이제 자기 학습을 하러 들어가잖아요. 그쵸? 미국 학교에 접속하겠죠? 그 시간에 여유 있게 30분을 계산한 거예요. 동시에 끝날 리 없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쵸? 그럼 동시에 끝나지 않아서 조금 더 먼저 끝난 친구들한테는 교재를 먼저 풀게 하면 좋을까요? 일괄 통제를 위해서 절대 먼저 하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 동시에 끝날 수 있도록 추가 학습으로 연계해서 학습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오프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학습을 관리하는 선생님이 운영하실 때 전체를 보실 수 있는 구조가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모든 타임에 알람을 맞춰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늘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 종과 끝종 반드시 있으셔야 하고요. 강의실 안에 계시는 선생님이 그리고 아이들이 각각의 파트별로 어떻게 수업이 운영되는지 알 수 있도록 중간 알람들이 필요해요. 인지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육을 진행하면서 알람을 만약에 맞췄어요. 나 30분 안에 플로우 얘기하고 30분 동안 쉬어내야지? 만약에 했다면 그걸 이제 기억하고는 있었지만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알람이 울려줘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각 타임별로 이 과정별로의 알람 맞추시는 거 필요합니다. 자, 1번 어디에 맞춰주셔야 돼요? 시작 중.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 끝났습니다. 알람. 그쵸? 그리고 세 번째 미국 학교 끝났습니다. 중간 알람. 그리고 마지막 안녕히 가세요. 끝 알람. 되셨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알람들의 어떤 그 소리들을 조금 다양하게 두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센터 상황에 맞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60분 안에 선생님과 학생이 어떤 플로우로 진행되는지 같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생은 오자마자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쵸? 앉아서, 자, 여러분 테스트 볼 겁니다. 책 펴세요. 하면 책을 펴겠죠. 자,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해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테스트 본 책은 어디다가 두죠? 컴퓨터 옆에 또는 책상 위에 뭔가 규칙에 맞춰서 놓으면 돼요. 일반적으로는 학생을 움직이게 하시면
통제하는 게 어려우니 누가 움직이시는 걸 그 책을 확인할 때는 선생님이 움직이실 테니 책상 옆에 꽂아두라고 컴퓨터 옆에 세워두라고 하시는 규칙을 만드시고 이제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수거하시거나 확인하시는 형태를 진행하시면 돼요. 테스트 5분 동안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학습관에 들어가서 로그인 해가지고 자기학습을 이어갈 겁니다. 자,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고 그때 선생님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자, 테스트를 보고 있는 시점에 선생님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요. 자, 지금 저희 관리자 페이지 안에 이제 출결. 현재는 출결을 얻고 각자 이제 진행하시는 경우들이 다르실 수 있지만 저희 관리자 프로그램이 지금 출결 시스템을 제공할 때 어디서 하죠? 들어올 때 휴대폰, 그 다음에 뭐 태블릿 여기에다가 세팅을 해주시면 관리자 앱을 다운받아서 오픈해 주시면 엄마 번호 끝자리를 누르면 바로 출결이 인식돼서 이제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혹시 이제 교육을 못 들으신 저희 운영 원장님들이 계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고 엄마 번호 끝자리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수업하는 선생님은 관리자 앱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시간표를 클릭하면 해당 학생들이 쭉 보일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출결 체크를 안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앱에서 애들 테스트 볼 때 출결 먼저 체크해야죠. 다 들어왔는지. 그리고 앱에서 클릭해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 테스트 볼 때 1번 그 강사는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출결부터 확인하셔야 한다. 1차 출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이제 같이 해주시는 거겠죠.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에 되게 굉장히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습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레귤러는 특히나 처음 영어를 시작하거나 또는 다른 학습을 이어가다가 저희 공터 영어로 이제 진입한 친구들에게는 습관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테니 미국 학교 학습하는 내용들 포인트에 맞춰서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언어 훈련관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우선 테스트가 끝나면 채점을 먼저 시작하지 마시고 학습할 때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에 섀도잉들을 유도하면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옆에서 선생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통제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어요. 그쵸? 이제 학생 통제를 한다라는 건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강의실 세팅을 컴퓨터 이 기억자로 세팅하는 걸 저희가 권하잖아요. 그쵸? 그 이유가 왜 그렇죠? 관리하는 선생님이 학습자의 모니터 또는 뭐 디바이스 자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위치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볼 수 없고, 그쵸? 마주보고 있어도 선생님 계속 돌면서 봐야 되니 어떤 구조로? 기억 구조로 해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전체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서 전체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리에 있다. 여기가 이렇게 컴퓨터로 기억자다. 그럼 저는 여기 서 있겠죠. 이렇게. 그죠? 서 있고 교수대나 책상이 여기 앞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연이 열심히 쉐도잉 하네. 혼자 있지 않다. 나 혼자 있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그 위치에 서서 전체 통제를 하셔야지 왔다 갔다 하시면 놓치는 아이들이 생기실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학습을 딱 시작할 때는 선생님이 날 지켜보고 있어. 이런 걸 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그 관리에 집중을 해주시고 자기 학습에 빠져드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무엇부터 이제 교재를 확인해 주시면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언어훈련관에서는 특히나 지금 녹음을 할 때 좀 이렇게 목소리가 작거나 하는 친구들은 옆에서 뭐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해주시는 거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녹음을 3번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쵸?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시면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큰 상처예요. 나 안 됐어. 그리고 재미없어. 그럼 가기 싫어. 이게 연결되는 고리이니까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그 옆에서 띄워주시는 시간 잊지 마시고 30분 같이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코칭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아이가 학습을 하고 나면 이제 중간에 종이 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으로 넘어와서 아이들과 함께 학습을 이제 체크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지도하실 때 이 미국 학교를 하고 언어훈련관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요. 아이의 학습 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성향,
습관을 파악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교재에 집중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아이가 지금 어떤 학습을 미국 학교에서 듣고 있어를 내가 먼저 인지해야죠. 물론 교재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근데 인지한 상태에서 저 아이가 무엇을 어려워했지? 아, 여기에서 중요한 음가를 배웠는데 이해했나? 라는 것들을 그 시간에 체크업하는 건데요. 그렇게 보면서 뭐가 눈에 들어오실 거냐면 우선순위라는 게 생겨요. 그쵸? 처음에 신입생이 들어왔거나 오픈을 하셨을 때는 아이의 성향서부터 이해도를 파악하는 시간이 사실은 필요하니까 거의 그게 한 달 정도 걸릴 거잖아요. 2주 정도는 걸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운영을 하시면서는 아이들의 과정 안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이가 얼만큼 이해했는지를 사실 어디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오프라인으로 넘어왔을 때 확인하시려고 하시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여기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들을 먼저 인지하시고 포인트를 짚어주실 수 있는 나만의 강사의 루틴을 만드셔야 돼요. 그 습관이 필요한 시기예요. 이때가.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 교재에서 제가 지금 교재 포인트를 말씀드릴 때 그게 그러니까 여기를 확인해야 돼가 되실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부터 할 거냐 우선순위를 체크하고 이 친구를 보강으로 부를 거냐 아니면 현장에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이걸 전체적으로 모든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확인할 내용인 거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학습하는 걸 볼 때는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공터영어를 처음 이제 오픈 준비하시는 저희 6기 원장님들은 이런 시간들이 3개월 정도 걸리실 수 있으니 이 과정을 잊지 마시고 계속 난 이 시간에 이걸 할 거야 라는 의지로 중간중간에 어려우신 부분들을 이제 방법을 같이 찾아달라고 본부와 또는 저희 교육연구소와 소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떤 걸 포인트로 하는지 뒤에서 안내를 드릴게요. 마지막 5분 정도를 랩업 시간으로 잡아놓은 거는요. 각 센터마다 운영하고 계시는 쉬는 시간 이게 좀 다르실 수 있어서 그냥 5분 정도의 이런 내용을 확인할 때 5분 정도가 걸릴 겁니다 라고 이제 배정한 거예요. 반드시 수업 운영한 시간 중에 5분을 빼실 이유는 없고요. 정리하고 나서 나가면서 걸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강의실 이동하거나 하원하거나. 근데 쉬는 시간이 10분이면 충분히 끝나기 한 1, 2분 전에 랩업 하면서도 충분히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 학원이 차량을 돌려 차를 타고 나가야 돼. 그럼 차량 시간에 맞춰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실 때 5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 이제 예측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파닉스 교재서부터 이제 그 학습 교재 포인트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원장님께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레귤러 수업을 했다라는 건 학생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코스의 학습들을 이해하고 교재를 하러 넘어왔다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책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앞단에 무엇의 시간이 있었다?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30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인지하신 상태에서 내용을 들어주셔야 한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찬트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뭐도 했죠? 음가 소리도 배웠고요. 그리고 나서 단어도 녹음해 봤고요. 문장도 따라 해봤어요. 이런 시간들을 30분 동안 선생님과 함께 뛰어왔어요. 그리고 교재를 하러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컨텐츠는 틀지 않겠습니다. 아까 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넘어가려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거.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그 습관을 이야기할 때 킨더는 패턴 리딩에 대해서 잊지 마셨으면 좋겠다. 저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6기 원장님들께도 교육 때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패턴 리딩 기능이 왜 중요하냐? 파닉스와 패턴 스토리를 학습하고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시작하는 초급자예요. 맞나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부족한 건 문장 잘 못 읽어요. 그쵸? 잘 따라오는 아이가 단어를 잘 기억하고 얘기할 뿐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자꾸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눈앞에서 아이가 얼만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요. 그죠? 자, 근데 그게 욕심이라는 거죠. 단계가 다 섞여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덜어내고자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단계에서는 내가 읽어주는 것보다는 원어민 선생님들의 발음을 듣고 스스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학습 습관까지도 잡아주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 기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패턴 리딩입니다. 자, 그러면 다 알고 계신 기능이지만 한 번 더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See the ant. See the ant. 자, 원어민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2번을 읽어줬어요. 그쵸? 그러면 학습자는 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듣고 있죠. 자, 듣는 이유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건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아이들한테. 자, 원어민 선생님이 2번 읽어줄 때는 집중해서 어떻게 발화하는지 잘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처음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은 절대 못 따라해요. 그쵸? 짧은 문장은 대충 흥얼거릴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딕션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뭘 한다? 이때 자, 지금 저희 이 패턴 리딩의 기능부터 설명을 하자면 원어민 선생님이 2번 읽어주고 나서 그리고 자, 제가 지금 뭐 보이지는 않는데 마우스가 움직이면서 사실은 리코드 버튼을 누른 거예요. 클릭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돼요. 제어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패턴 리딩의 원래 목적은 아이가 이 문장을 제대로 하나하나 읽을 수 있게끔 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바로 녹음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넥스트 넘어가겠죠. 근데 아이들은 잘 못 읽고 그걸 다 내가 읽어주려고 하면 들어와 있는 8명, 10명, 6명의 아이들을 모두 못 해줘요. 5분 해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씩 클릭하는 습관을 잡아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거 클릭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는 하라는 거예요? 원어민이 다시 읽어줄 때 그 인토네이션을 듣고 따라서 그 인토네이션, 그 속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다면 그때 녹음을 해. 그래서 패턴 리딩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원어민 선생님 2번 들려주는 거 듣고 그 다음에 스피커 버튼을 누르고 다시 들어야 녹음이 활성화된다. 이게 기능적으로 반드시 운영하시는 원장님과 선생님이 인지하셔야 되는 기능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확인하고자 또는 습관을 잡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가 돼야 돼요? 그럼 빨리 하고 싶잖아.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거 빨리 끝내고 싶고. 그죠? 그런데 결국은 너 이거 다 혼자 못 읽으면 다시 이거 너 혼자 할 거야. 이런 강한 어떤 뭐죠? 학습 기준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이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나 이거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제대로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이제 좀 그 초반에 습관이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파닉스 신입생들한테는 뭘 얘기해요? See. 단어 클릭해서 듣고 똑같이 따라하고 이걸 습관을 잡았죠. 그쵸? 몇 번씩? 2번씩. See. 각각 단어를 읽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제가 녹음한 거예요. 어떻게? See the ant. See the ant. 자, 듣고 See the ant. See the ant. 녹음해서 듣고 이 습관을 잡아주시라는 거죠. 사실은 킨더 땐 제일 많이 하는 게 문장 확인일 텐데 이거 절대 내가 못하니 여기에서 확인해 주셔라.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처음 스토리를 배우거나 처음 이제 그 뭐 음가를 배웠다라고 하면 패턴 리딩이 코스 안에 세팅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냥 그냥 모든 학습에 킨더 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지도해 주시면 돼요? 아이가 그 학습을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뒤에서 지켜보시고 아니 우리 연이 다시 해야 돼. 창 닫으세요. 이런 강한 단호함으로 저는 했는데 그건 상황을 보시고 하십시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학습을 하고 넘어왔다. 몇 분 동안? 30분 동안. 자, 그리고 교재를 만난 거예요. 모든 친구들이.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학습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기억을 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내 것이 돼야 되죠. 선생님들께서 단계가 섞여 있는데 얘네들한테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어떤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으신데요. 교재 맨 앞에 있는 스코프 앤 시퀀스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세요. 여기에 얘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각각의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와 키 센텐스를 담았습니다. 내가 책을 펼쳐보면서 다 기억할 수 없어. 그쵸? 기억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면
섞여 있는 단계 안에 얘네가 무엇을 확인해 줘야 될지는 어느 페이지를 보면 가장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각 교재 맨 앞에 있는 스코프 앤 시퀀스를 보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실 때, 그 다음에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이 페이지를 뭐 해주시면 돼요? 출력해서 열어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해당 진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키워드, 센텐스들을 기억하시고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므로 어떻게 한다? 나선형으로 반복적으로 물어보라고, 누적해서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해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교재 페이지 바이 페이지 다 열어보지 마시고 단계별로 우선은 킨더는 무엇을 포인트로? 스코프 앤 시퀀스를 포인트로 잡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각 유닛별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담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때는 우리 애기가 오늘 유닛 4를 나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음가를 PQR, 그쵸? PQR을 배우고 있어. 그럼 앞에 음가를 잊지 않았는지 앞쪽을 보면서 단어를 짚어보거나 확인하는 과정은 이때 이걸 통해서 하시면 된다. 적어도 여기서 내용을 파악하고 어느 페이지로 가야 될지가 바로 확인이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페이지마다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볼게요. 자, 파닉스는요, 교재가 전체적으로 앞쪽에 배울 단어에 대한 소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워드리스트가 보이고 바로 옆 페이지에는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확인해야 돼. 단계가 섞여 있어. 워드리스트에서는 대표 단어 인지가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대표가 되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한테 엘리게이터는 의미가 없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라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이요, 핵심 키워드예요. 아까 이제 스코프 앤 시퀀스에서 보여드린. 그래서 해당 페이지가 열려 있다라고 하면 저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요? 짚어요. 그죠? 근데 못 읽죠? 글자 절대 이 시기에 못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형태대로 What is this? 물어보고 apple. 이거 뭐지? 이거 뭘로 시작했지? 이런 것들을 여기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된다. 자, 여기는 만약에 이 페이지로 확인하신다면 첫 번째 이 키워드들을 확인하시는 게 1번 목적이 되시는 거고요. 내가 아까 이 친구가 미국학교 할 때 봤더니 이건 다 읽어. 이건 어려워하지 않아.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두시라는 거. 교재 페이지에서도. 자, 오른쪽 스토리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거. 지금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셀프 체크 박스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아이가 이번 유닛에서 배우는 메인 스토리인데, 저희가 늘 이제 아이들한테 전달하잖아요. 자, 우리 스토리 몇 번 읽어봐. 이제 저기가 3번 읽고 와. 그래서 하트를 막 그려줬어요. 예전에는. 맞나요? 너무 매번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 체크박스를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해당 과정을 할 때, 스토리를 읽을 때 읽고 체크, 읽고 체크.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 학습 관리를 하는 습관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을 때는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셀프 체크 박스를 아이가 체크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되고요.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해당 과정, 파닉스 과정에서는 싸이월드가 어려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는 1번 스토리는 싸이월드를 얼마큼 이해하고 있는지 여기부터 1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단어 녹음했고 그 다음에 문장 녹음했고 하면서 단어는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랑 같이 기억할 거거든요. 근데 문장을 읽으려고 할 때는 가장 장애물이 뭐예요? 안 봤었던 단어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 하단에 이렇게 싸이월드를 빼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이 아이가 어느 정도를 지금 준비했는지 파악하시는 건 여기에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확인해주고 아기가 그걸 좀 힘들어하고 전체적으로 단어를 조금 어려워해. 그럼 이 아이한테는 추가적으로 학습을 안내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패턴 리딩인 거예요. 내가 앉혀놓고 자 읽어볼까? C 자 D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시간 걸리는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듣고 와 하고 이제 그 시간을 주셔야 된다. 여기에서 파악하시면 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 교재 페이지는 바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교재를 넘겨봤더니 지금 아까 보셨던 페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레귤러 수업을 할 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가 단어를 녹음하고 학습하러 왔을 때 마찬가지예요. 그룹 수업에서의 포인트가 레귤러에서의 포인트인 건데요. 그룹과 레귤러의 차이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전달하면서 인터랙션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할 수는 없다. 그러면 포인트, 이미지, 아까 앞에서 여기를 활용하셔도 되고 어디를 활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기를 활용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쵸? 확인하실 때는 목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ABC에 해당하는 그 ABC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으로 시작하는 그 글자의 이미지를 소리와 함께 인지하는가, 대소문자를 구분하는가. 그거는 여기나 그 다음에 여기 동일한 거죠. 근데 여기 페이지는 가장 A라는 이 알파벳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페이지니까 1번 뭐부터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확인하죠. 이 글자가 뭐지? A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가 나지? 에라는 소리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지? 이 글자를 눈으로 볼 수 있는지, 소리와 기억하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쓸 때요, 지금 이제 A를 쓰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에서 트레이스 빼고 3번 더 써요. 그러면 30분 시간 안에 대부분 현장에서는 교재하는데 지금 이 교재가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지금 홈워크를 제외하면. 근데 문제는 글씨 속도예요. 저학년 아이들이. 그 양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실 때, 자, 우리 연이 A 한번 써볼까? 그러면 이제 A를 썼어요. 잘 순서에 맞춰서. 그러면 나머지 3번은 집에서 써도 돼요. 이렇게 해서 넘겨주시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확인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쓰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은 한 번 정도 여기 위쪽에서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수업 운영을 할 때 이 친구가 워낙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다음을 확인해야 된다면 우선 다음 장으로 넘어가자 해서 넘겨주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해당 페이지들은 다 지금 관리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에 맞게 쓰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이 학습을 진행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교재 확인을 할 때 음가를 말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계속 단어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스토리에 대한 얘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파트랑 동일합니다. 아이들이 읽을 때 see the ant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the ant is on the bed 할 때 또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동그라미 친 거는 현장에서 하게 해주세요. 자, 읽으면서 따라하세요. 읽으면서 동그라미 치세요라고 아이가 읽고 잘 하고 있는지 보시고, 이 트레이스 하는 건 어디서 하라고요? 집에서 과제를 해오셔라. 해와라. 그래서 위에 보시면 홈워크 페이지 그 이미지 보이시죠? 교재 밑단에. 지금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인하고 집으로 보내주시면 되는 것.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파닉스 단계의 교재 맨 밑편에 보시면 T라는 이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T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가 테스트 페이지예요. 앞서 말씀드린 5분 동안 테스트를 볼 때 여기에서 진행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7의 테스트는 언제 보는 걸까요? 타임 2를 할 때 맞나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 테스트의 목적은 아이가 배운 내용들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과제까지 하고 확인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표시가 체크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머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임별로 포인트를 조금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막 책을 찾아보시느라 조금 바쁘시긴 한데 여기 있는 자료실에 올려드릴 테니 내용 상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닉스 과정에서의 점검하셔야 되는 내용들 옆에 좀 나름 상세하게 적어드렸으므로 포인트 보시고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임 2까지는 파닉스 음가에 대한 스토리까지를 마무리하는 거죠. 타임 2까지는. 맞나요? 자, 그러면 타임 3에서는 뭘 해요? 스피킹. 처음으로 이제 스피킹 과목을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 스피킹을 할 때 그 파닉스 단계의 목적은 표현이에요. 그냥 이 상황에 맞게 이걸 표현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표현을 쓴다. 이거를 활용한다. 이거는 GK003 패턴부터 확인하실 거고요. 여기까지는 뭐만 중심적으로 하면 돼요? 아이가 이미지를 보고 모닝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 걸 보면 윈드를 떠올린다든지 이런 것만 인지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닉스 단계, 지금 교재 보시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것만 딱 포인트로 기억할 수 있도록. 자, 스피킹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박스 쳐져 있는 이 내용이 키 익스프레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 스피킹 과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핵심 목표는 What's your name? 이제 소개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뭐 날씨가 아니라 아침에 하는 인사, greeting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가 선생님들이 한 번에 확인하시고 이 학습이 완료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실 때는 여기 스피킹에서는 키 익스프레션 페이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스피킹 파트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까지가 이제 파닉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패턴 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 전에. 자, 여기 나와 있는 챈트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여기 가사로 제공한 챈트는요, 스피킹의 주제와 연계되어져 있는 챈트를 가사로 제공했어요. 왜냐면 여기 수업이 스피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이제 스피킹. 그래서 그리팅에서 노래를 진도에서 배우는 노래 하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배우는 이제 노출 컨텐츠로 있는 챈트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교재 뒤편에 있는 내용들 같이 이제 좀 보여드린 거예요. PK는 스티커가 뒤에 교재 뒷단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스티커가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스피킹 수업할 때 여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쓰는 게 어려울 테니까 영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나서 교재 뒤에 있는 이 스티커로 해당 페이지에 맞춰서 붙이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교재 쭉 훑어보실 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은 패턴 스토리까지 마무리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아이들과 함께 랩업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패턴 스토리, 교재에 대한 구성, 그리고 페이지별로 포인트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실제로 패턴 스토리 단계의 아이들은요, 이제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제목과 이제 미흡하게 노출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로 배우는데 저희 패턴 스토리를 할 때 노출 컨텐츠 자체가 지금 보시면 뭐 매스도 있고 파닉스 과정도 있고 그다음 사이언스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요. 그럼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노출 컨텐츠 중에 사이언스는 어떤 걸 듣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매스를 많이 보셨고.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간단히 조금 소개를 할게요. 아이들한테 노출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제 날씨를 배우는 시점에 나오는 노출 콘텐츠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레인보우, 무지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지를 이제 애니메이션이 친구들이 재미있게 설명을 막 해줘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들으면서 돌다리에서 노출 콘텐츠를 듣고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요건 직접 이제 학습관 들어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원장님들께서 상담 준비하시거나 하실 때 뭐예요? 노출 콘텐츠가 교과목이 다양하게 이제 추가적으로 무엇과 연계해서 학습 주제 내용과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스를 짜놨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 추가 노출이 수학,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파닉스는 사실은 이제 리딩 파운데이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파트, 그리고 또 뭐다? 그 다음 사이언스, 그 다음에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양하게 과정마다 중간중간에 같이 노출로 들어가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건 교재 앞에 단계별로 스코프 앤 시퀀스 안에서 패턴 스토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패턴을 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패턴이 뭐가 쓰였는지 키 센텐스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누적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을 주로 언제 하시냐? 학습이 모두 마무리되고 하원할 때, 엑스티켓을 이제 확인할 때 그때 진행하시는 게 가장 편하실 거예요. 이 페이지는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킨더 GK003까지는요. 교재 첫 페이지에 워드 리스트를 이렇게 주는데 GK003까지는 이미지와 함께 제공해요. 이제 막 파닉스를 끝내고 넘어온 친구들에게 딱딱하지 않도록 단어가 무엇을, 이제 이 단어를 보면 이미지와 함께 연상될 수 있게끔 패턴 GK003까지는 단어 리스트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옆에 보시면 그 스피킹 과목에서 배우는 다이얼로그가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단에 셀프 체크박스를 드렸어요. 아이가 다이얼로그를 읽으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그 드리는 교재 자료에서 다 이제 말씀드리기가 페이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화면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들을 다른 메모장에다가 적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 제공을 다 해드릴 예정이니 이거 보시고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해당 과정에 해당 단계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는 페이지는 빨간색으로 박스친 페이지입니다. 자, 단어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처음 스피킹 과목에서 스피킹을 배우면서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는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할 거죠. 맞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확인 안 해도 돼요. 테스트 보면 통과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 학습을 할 때의 포인트, 학습자가 학습할 때의 포인트는 단어를 쓰고 여기에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를 쓸 때 발화하게끔 해주셔야 돼요. 발화하게끔. 되셨을까요? 그래서 되게 조용하면 안 되고요. 교재할 때도 뭐 예를 들면 it's foggy, it's snowy 이렇게 쓰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라. 자, 그렇게 아이가 학습을 하다가 해당 페이지를 확인할 때 선생님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슨 과목이에요? 오늘 스피킹 과목이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해당 이미지를 보면서 가리키면서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Sunny, foggy, windy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걸 무엇으로 유도하시면 돼요? It's foggy 문장으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스피킹의 메인은 날씨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활용해서 아이가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그 페이지, 그걸 확인하기에 가장 쉬운 페이지, 이미지가 있는 페이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가리키면서 단어를 기억하는지 확인해 주시고 단어만 확인하지 않고 무엇으로 확인한다? 문장으로 발화할 수 있게끔 체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스피킹은 말씀드린 것처럼 키 익스프레션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디만 해결하시면 돼요. 스피킹은 키 익스프레션이 담겨져 있는 해당 이 과정만 열어놓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내가 이걸 매번 책으로 열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스코프 앤 시퀀스 안에 이게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활용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스피킹은 바로 무엇만 확인하면 된다? 키 익스프레션만 확인하시면 되고 단어 학습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시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스토리로 갈게요. 자, 이제 스토리 파트로 갔어요. 자, 그러면 GK003의 특징은요. 스피킹하고 리딩의 주제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피킹과 리딩의 주제가 같다? 그 얘기는 파닉스를 끝내고 이제 막 넘어온 친구들이 지금 처음 테스트, 단어 테스트도 보고 스피킹이라는 과목도 배우고 스토리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GK003은 스피킹과 리딩의 주제를 같이 해놨어요. 자, 그래서 단어 리스트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스피킹 맨 앞쪽에 있었죠. 그 단어 리스트, 그 단어 10개를 가지고 스피킹 과목 끝내고 이제 수요일날 리딩을 하러 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얘가 스토리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단에 셀프 박스 체크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늘 확인하실 때 단어는 중심이 되시면 안 돼요. 이거는 테스트로 확인할 수 있으니 저희는 어디를 확인한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단어를 확인하더라도 목적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단에 있는 이 단어 쓰기 연습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냐 하면요. 파닉스를 끝내고 넘어온 친구들에게 확인해보고 싶으신 게 뭐세요? 이 친구가 세그멘팅 잘하나? 블렌딩 잘하나? 단어 잘 기억할 수 있을까? 확인하고 싶으시죠? 여기에서 학습자가 하고 있어요. 블랭크를 쳐놨어요. 스노이를 써야 돼요. 그러면 I가 쓸 때는 뭐만 쓸까요? N이랑 Y만 쓸 거죠? 그쵸? 그런데 확인을 하실 때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내가 정말 파닉스를 묻고 싶다면 이렇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뭐야? 한 번 더 소리 내서 snowy 쓴 거겠죠? 여기가 이제 단어를 확인하실 때 블렌딩 또는 세그멘팅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진도를 나갈 때는 한번 짚어주세요. 파닉스가 부족한 아이들에게는 여기 페이지에서 그 해당 내용들을 찝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패턴 단계니까 무엇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패턴으로 문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긴 반드시 확인하시는 페이지. 지금 2-3에 나와 있는 이 문장 정렬하는 과정은 반드시 확인해 주셔라. 근데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해 주시면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미지 보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How is the weather? 이라고 얘기했어요. 물어봤더니 아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 문장을 보면서 떠올리겠죠. 섞여있는 이 문장을 보고 It's cloudy toda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지 되셨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교재 안에서 단계가 섞여 있을 때 확인한다라고 하면 패턴 스토리의 리딩은 패턴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에 담겨져 있는 패턴을 확인하시는 페이지가 바로 여기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이가 문장을 읽냐 읽지 못하냐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지를 짚고 이 표현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것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스피킹이랑 리딩의 주제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해서 질문을 던져보시라는 거고 어차피 아이 입장에서 이 문장을 뭐 해야 돼요? 완성해야죠. 그죠? 패턴에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스피킹에서 배웠었던 내용으로 연계해서 질문하셔라. 그리고 아이는 이 문장을 그러면 패턴에 맞춰서 이제 완성할 거다.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확인하시는 페이지입니다. 이 옆 페이지는 과제로 나가시면 돼요. 여기 단어 쓰는 거고 문장 연결해서 한 번 더 써보는 페이지라서 여기는 홈워크 페이지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파닉스 단계에서는 어떤 아이들한테 매번 숙제에 대한 안내를 해주시니까 위에다가 표시를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패턴 스토리는 사실 내용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충분히 소화를 다 하는데 과제로 빼주셔야 한다면 여기는 홈워크로 빼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굳이 확인하는 페이지는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학습을 점검하는 페이지, 연습하는 페이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3-1이에요. 타임 3-1이면 위쪽에 보시면 진도가 보이시죠? 3-1의 첫 페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 유닛의 마지막 수업이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뭘 해줘야 돼요? 스토리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미국 학교라든지 녹음이라든지 맞죠? 그러면 단어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리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아이가 읽지 않았는지, 그쵸? 그러면 여기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계속 질문할 거예요. How is the weather? 그럼 아이가 이걸 보고 It's cloudy라고 얘기했을 때 문장으로 얘기하게끔.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학습자가 연습하는 페이지. 내가 패턴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께서 여기 되게 애써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박스 쳐놓은 이 오른쪽에 리딩 컴프레hen션 과정을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문장은 아이가 스스로 패턴에 맞춰서 썼잖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는 내용의 이해를 묻고 있는 페이지예요. 자, 그러면 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어떤 주인공이요.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날씨가 어떤지 채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스토리가 Hi, how is the weather there?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 있는 케이트가 It's rainy today. 그리고 어떤 중국에 있는 메이메이가 It's cloudy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페이지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3-1에 3-6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스토리를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적은 스토리에 대한 이해 확인하시는 거 하나 하고요. 이 배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쓸 거예요. 여기가 포커스를 맞출 페이지이기 때문에 아까 단어는 간단히 리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내용을 이해했는지 확인까지는 필요하니 여기를 활용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럼 여기 페이지로 확인할 때 그러니까 단계가 섞여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너무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내용은 무엇을 묻기에 되게 좋냐 하면 등장인물들이 달라요. 메이도 나왔고 그다음에 케이트도 나왔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글 안에. 그래서 우선 1번 첫 번째 질문에 이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지? 그러면 날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라고 영어로 얘기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 그래서 누구누구 등장했어? 이제 질문 던지는 거예요. 메이메이 나왔고 케이트 나왔고 얘기했어요. 그죠? 질문의 종류를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요. 여기 문제를 풀 때 메이메이 says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보는 문장이죠. 애기들 입장에서는. 그쵸?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It's cloudy today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메이메이 says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얘기해주고 싶으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뭐다? 등장인물이 누구였는지 간단히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까지 못하시더라도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What does May say?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앞에서부터 May says 하고 It's cloudy today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 확인. 메이메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로 자꾸 이제 확인해 주시는 정도. 그러면 아이가 say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를 땐 언제나 킨더는 친절하게 그 제스처가 중요해요. say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그래야지 인지할 수 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면 이제 저희는 여기죠. 자, 이 페이지예요. 그 유닛을 마무리할 때 패턴을 이용해서 라이팅 훈련을 하는 중이거든요. 해당 페이지는. 자, 지금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I like 라고 하고 삐리리 days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분명히 앞에서 배운 스토리는 아니죠. 맞나요? 자, 여기 저희 이제 패턴 단계의 목표는요. 마지막에는 글쓰기 훈련을 패턴에 맞춰서 시킬 거예요. 그런데 그 글쓰기를 훈련시킬 때의 단순한 내용으로 패턴에 맞춰서 시키는 중이고 단어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배운 주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단어를 활용해서. 얘가 패턴이에요. 여기의 포인트, 마지막 이 라이팅의 포인트는 I like, I don't like를 하게 하는 거예요. 붙여서 이걸 계속 이제 입에 붙이고 손에도 붙이게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해당 파트가 실제로는 우리가 의견을 전달할 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떡볶이 좋아해? 응, 나 좋아해. 아니, 안 좋아해. 이게 개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게 like를 이용해서 사실 처음에 표현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무엇으로?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패턴에 맞춰 써본다. 그럼 내가 날씨를 배웠으니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날씨 좋아하고 어떤 날씨 좋아하지 않아 라고 문장을 완성하겠죠. 그래서 타임 3에 나와 있는 해당 페이지에 가장 선생님들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건 바로 여기예요. 여기에 대한 걸 간단히 짚어주세요.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기본 학습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여긴 욕심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습 과정을 잘 단어 문장을 채워서 이제 넘어왔다고 할 때 확인하셔야 되는 우선순위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 페이지에 대한 걸 아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 시간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이걸 짚어줄 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고요. 하나 설명할 때 사실 미리 내용을 확인했다면 like와 don't like의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자, 우리 날씨 배웠지? 좋아하는 날씨는 뭐가 있어? 여기다가 단어 먼저 써보세요. 자, 좋아하지 않는 날씨는 어떤 날씨야? 여기에다 써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완성할 거야. 그리고 어떤 날씨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이따가 랩업 할 때 나와서 소개해 줄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럼 아이가 이제 그 내용에 맞춰서 뭐 할까요? 써보겠죠. 그래서 그 시간, 그 정도의 설명이 필요한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이팅 하는 마지막 킨더는 그 포인트를 짚어주시고 해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원활할 거다. 그 단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힌트박스를 줬어요. 여기는 너무 단조로, 그러니까
지도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단조롭죠. 날씨를 계속 얘기하는데 또 여기다가 힌트박스에 워드를 줄 수는 없어서 이미지를 줬어요. 이건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쵸? 그럼 단계가 올라갔을 때 그런 블랭크 처리가 어렵다면 저희가 그것을 무엇을 줬냐? 이제 샘플로 단어를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킨더는 단어를 활용해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제공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패턴 스토리까지의 학습 지도 포인트, 교재의 지도 포인트의 유닛 하나씩을 소개해드렸고, 그러면 3, 4, 5단계가 교재 구성이 어때요? 비슷하죠. 패턴이 다양하게 달라질 뿐이지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지도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훨씬 좋으실 겁니다. 맞나요? 자, 혹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되죠? 25분. 네? 30분의 식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아니요.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렇게 하실 때? 제가 간단히 이제 조금 설명을 좀 더 이어서 가자면, 사실 체험 수업 샘플 시연을 해보려고 했어요. 여기 요 클래스에서 센터의 시간표예요. 특정 모 센터에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학습 시간표, 레귤러 시간표입니다. 원장님들께서 이제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단계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전부 다 그 K라인을 한 그룹으로 묶으셨더라고요. 여기 센터가. 그래서 파닉스도 섞여 들어오고 패턴도 섞여 들어와요. 지금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방식 관리 포인트는 지금 해당 범위가 맞죠? 그래서 이제 얘를 중심으로 섞여 있을 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이제 각각 여기에 해당하는 진도에 맞춰서 타임 5면 타임 5, 타임 3이면 타임 3 이렇게 해서 좀 뽑아서 앞에 계신 원장님들께 드리고 간단히 체크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교재 포인트 설명 드린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충분히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려지세요? 안 그려지시나요? 그려지시죠? 그래서 우선 식사를 먼저 이제 하러 이동을 해야 되고 예약된 걸로 알고 있어서 맞죠? 응? 네, 그럼 간단히 한 5분 정도만 시연을 보여드릴까요? 요거 토대로 식사하러 가기 전에. 왜냐하면 5분이 남아있다고 해도 된다 하셔서 5분 정도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희 수업을 진행하실 때요. 1번 선생님들께서 관리자 페이지 오픈하고 운영하셔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관리자 페이지를 다시 닫혀 있나요? 그리고 이 관리자 페이지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자, 지금 제가 앞에 계신 원장님들 요 라인에만 교재를 드릴 거고요. 이렇게 스피킹, 리딩, 그 다음에 요렇게 스테이플만 못 찍었습니다.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사실은 레귤러 수업이 이미 머릿속에 있으시지만 지금 오픈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상황인 건지 사실 그리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내를 조금 드릴게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알람이 울렸습니다. 맞나요? 알람이 울렸죠? 알람이 울렸어요. 미국 학교를 다 듣고 자기 자리에 와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쵸? 과제를 하는 거고요.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있진 않아요. 지금 막 이렇게 학구적으로 펜을 들고 하진 않고 앉아서 이제 선생님 이제 뭐 해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건 아니시죠, 원장님? 자, 이제 똑같이 학생처럼 그냥 내가 설정을 하시고 교재를 풀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자, 선생님들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막 부를게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읽는 거예요. 저희 지금 사실 시선 세팅이 필요해요. 저희가 나름 되게 최첨단 기기를 준비해가지고 원장님들이 저 멀리서도 이 상황을 보실 수 있도록 어제 한번 해봤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네, 좀 천천히 해주시면 안 돼요? 아직 시작이 안 돼요. 제가 상황을 그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냥 쓰는 거 진짜 많아. 아니에요. 집에서 과제도 있어요. 네.
자, 학생들의 책상, 이제 교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포인트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그거 중심으로 이제 조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운영하시는 센터는 이렇게 일렬로 앉혀놓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이는 라인으로 이 책상 배치를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친구가 스피킹 수업을 하고 있어요. 스피킹 과정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이제 학습할 때, 자, 우리 잘생긴 준범이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씩, 자, 읽으면서 줄 그어주세요. 자, 이거 뭐였죠? good morning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good morning? 오, 그렇죠. 소리 내면서 뭐라고요? Good morning, good. 자, 이렇게 옆에서 지도해 주시고 쭉 넘어가다가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잘 원활하진 않네요. 자, 제가 원한 그림은 이건 아니었는데 다음번엔 조금 더 밀도 높게.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서의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게 무슨 계절이에요? fall 하면 여기서 fall을 찾아가지고 읽어보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할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풀어주세요. 네. 자, what is this? train, train. 그렇죠. train 타고 우리는 어딜 갈 수 있어요? take a train. 트레인을 타요. 라는 패턴을 짚어주시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진 않지만. 자, 그리고 자, 우리 읽어볼게요. I under 이렇게 잘 읽어요. 자, under on 이렇게 짚어주시면 되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네. 자, 그래서 요 포인트로 이제 친구들하고 확인하실 때 30분 안에 한 8명 정도를 놓고 시간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교재안을 실제로 내가 다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 포인트 중심으로 이제 지도해 주시면 된다. 이걸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이제 안내를 마무리하고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 간단히. 네. 배고파요. 자. 배고프시면 화가 많아지시니까 네,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3, 4, 5는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그룹이 3, 4, 5로 이렇게 묶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그룹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때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고 수업을 계속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럴 거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쪽 시간에 프리뷰 학습을 먼저 진행하시고 투입하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되셨죠? 네. 그 다음에 3, 4, 5가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처음에 수업 진행하실 때는 교재 구성이 리딩, 스피킹 구성이 같아요. 3과 4, 5 그러니까 리딩, 스피킹, 리딩, 스피킹, 리딩, 스피킹, 라이팅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할 때는 3, 4, 5가 같이 있어도 꼭지를 하나 잡으셔서 월요일 날은 3라인 아이, 수요일 날에는 4라인 아이, 금요일 날에는 5라인 아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라고 집중하면서 같이 하시고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시연해드렸던 것처럼 한 명 한 명 케어하는 부분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에 가능한 거고 처음에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라고 할 때는 교재 리딩 구성이 똑같아요. 3이나 4나 5나 이해되셨죠? 그래서 메커니즘은 똑같으니 3으로 샘플 시연을 하든 4로 샘플 시연을 하든 5로 샘플 시연을 하든 상관없이 자 지금 오늘 지연이 교재로 한번 볼 거예요 라고 같이 이렇게 수업 운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교재로 진행할게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렇게 각자 학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면 60분 중에 40분은 저희 친구들 시작하기 전에 모르잖아요. 뭘 해야 될지. 그러면 책상 그룹 책상처럼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D자 형태로 책상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에 그룹 수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네모난 책상을 두는 형태로 두거든요. 교실에. 근데 이게 없으면 각자 책상에서 여기 보세요 하면 되는 거고 여기 가운데 책상이 있으면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모여볼까요? 이렇게
해서 인트로를 같이 한 꼭지 교재로 진행을 하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각자 가서 학습할게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씩 이렇게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케어. 이게 기본 레귤러 학습의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고 네,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됐어요. 그러면 책상에 먼저 앉을 거잖아요. 그죠? 앉고 40분 지나면 우리 친구들 이제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앙 앉게 해주시고 친구들이 그럼 각자 책들이 다 다를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때도 똑같아요. 한 꼭지 잡으셔서 우리 친구들 페이지 잠깐 필 거예요. 이거 같은 맥락인 거니까요. 그래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풀게요. 풀고 이렇게 같이 보고 이렇게 케어해 주셔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죠? 지금은 알겠지만 믿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드렸지만 언제 얘기하셨죠? 이럴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식사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